안녕하세요. 파생 이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롤오버를 이용한 전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실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무구선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롤오버의 기본적인 정의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고 우리가 롤오버 전까지 좀 추적해야 되는 정보들, 자료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자, 오늘은 실질적으로 롤오버를 어떻게 이용해서 전략을 짜는지 시장에서 좀 그런 부분을 알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끝마무리로 이 6월물과 9월물의 그 오차를 이용해서 시가상위 종목들의 높낮이를 이렇게 추적하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 네. 이번 시간에 그걸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는데요? 그럴 때는 1, 2등이 뭐야?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그러면 삼성전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럴 때 이제 여기가 삼성전자 한 개를 놓을 때 여기에 균형을 맞추는 시가총액 비중 200개 중에 코스피 200개 중에 몇 개? 9개 내지 10개가 올라가.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나와 코스피 200의 두 번째에서 한 10번째. 10번째까지. 요게 오차 9개가 될 때가 있고 10개까지. 그러면 요 삼성전자가 에너지가 커지면 이게 종목 개수가 더 늘어나는 거고, 삼성전자가 에너지가 작아지면 요 종목 개수가 줄어들어요. 네. 밑에 게 커지는 거니까.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그려보는 거야. 또 떨어지는 것도 이렇게 1% 삼성전자 1% 움직일 때 3% 움직이는데. 이게 삼성전자는 1, 2, 3, 5, 7, 9, 11 이렇게 읽는 게 나아. 13579가 13579가 아니야. 2%도 커. 1%에서 2%가 이게 대단한 거야. 1, 2, 3, 5, 7, 9. 삼성전자가 7에서 9%가 플러스 나거나 마이너스 나면 이게 대박이야. 하루예요? 하루에. 그러면 그날 삼성전자가 1%,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움직였던 게 5%야. 그러면 삼성전자 5%일 때 이런 뭐 현대차나 할 때 그 우리가 1월 11일 날 그 애플카 할 때 20%도 받잖아. 네. 삼성전자의 3배, 5배가 움직여. 다른 것들은. 그러니까 1, 2, 3, 5, 7, 9%를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리면서 여기에도 이제 두 개 하면 몇 가지 세상이 나와? 네 가지. 네 가지 세상. 삼성전자 넣고 SK 넣으면 둘 다 플러스. 둘 다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 이것도 또 구분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몇 프로? 1%야? SK하이닉스는 몇 프로야? 그럼 거기 에너지에 따라 기타 20개를 일목으로 딱 계산을 해 놓은 거야. 매일매일. 그러면 20개를 아침에 딱 해서 시초가 딱 붙는 거 보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머릿속에 통계를 딱 내. 그래서 전체 중심은 플러스, 마이너스. 그게 코스피 200 지수야. 200 지수의 높낮이를 결정을 해.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이거와 똑같이 코스피 200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먼저 프로로 하지 않고 포인트로 해. 1포인트, 2포인트, 3포인트, 5포인트, 7포인트, 9포인트, 11포인트. 마이너스도 똑같이. 그러면 하루 중에 9에서 11포인트라면 최대 올렸거나 최대 빠졌어. 평균적으로 그렇게 올렸을 때 70에서 100이 지수가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이런 통계치를 계속 머릿속에다가 집어넣고 훈련을 하는 거야. 그러면 오늘 3포인트 올렸다가 3포인트 빼면 격차가 얼마야? 6포인트. 그럼 고가 저가의 격차가 50포인트나 70포인트 났구나. 그럼 삼성전자 기여도가 몇 프로야? 떨어뜨릴 때, 올릴 때. 이런 것들을 상승 바스켓, 하락 바스켓. 오늘 그리고 HTS를 보면 오늘이 50포인트 올랐어. 시가상위 종목의 기여도가 나와. 오, HTS예요? 우리 또 그거를 또 우리 매트릭스에 또 올려줘. 오늘 30포인트 올렸는데 삼성전자가 거기에 15포인트를 기여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다 잡아먹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기여가 적었고 뭐 현대차나 LG화학이 기여도가 높았습니다. 이런 게 통계적으로 나와. 그걸 또 데이터로 계속 갖고 가. 그러다 보면 이 프로테이지라면 각각 종목마다 이런 그 고가, 그날의 고가, 저가, 우리가 좋아하는 4등분의 중심, 네. 이 중심을 계속 머릿속에 두는 거야. 그래서 하루, 3일, 5일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겹쳐서 보는 거야. 여기 시작점을 딱 놓고 하루 원을 하나 그려들어. 고가 저가의 중심. 그 다음에 3일 지났어. 3일 동안의 고가 저가의 중심. 그럼 중심이 하나의 캔들만 보는 거하고 세 개의 캔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보는 거 차이가 있지. 네네. 근데 중심은 똑같을 수가 있어. 3일 동안의 고가 저가인데 중심은 1일 동안 중심과 똑같아. 낮아지는 경우 있고 올라가는 경우 있고. 이거를 20개를 계속 또 추적을 해봐. 그러면 이 중심의 이동의 에너지가 느껴져. 그러면 이 200개 중에 20개가 전체의 60% 정도 차지해. 그러면 이 20개 갖고도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부분이 전체를 볼 때 20개가 60%를 커버하니까 그 오차를 그렇게 에러가 잘 나지를 않아. 그래서 그거 갖고 이 200개를 다 뒤지다 보면 시간도 없고 뭘 하지도 못해. 힘들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그래서 20개라도 이런 작업을 해보면, 그러니까 각 종목마다 1, 2, 3, 5, 7, 9, 11% 위로 아래로 20개를, 그리고 선물은 1포인트, 2포인트, 3포인트, 5포인트 이런 포인트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주 단위로는 여기다 프로를 집어넣는 거야. 5일씩이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거래일수가 월, 화, 수, 목, 금 5일이잖아. 그럼 5일 동안에 시작점에서 1%, 3%, 5%, 7% 이렇게 그려봐. 그러니까 오늘 종가가 417이야. 그러면 이게 시작점의 저점이라고 가정하면 여기서부터 1, 2, 3, 5, 7, 9 이렇게 프로테이지, 그 다음 마이너스 1, 2, 3 이렇게 그려놓고 실제 그날 움직임을 여기다 추적을 해. 점도표 스타일로 점 찍어가. 네. 그러면 이게 우상향인지 우하향인지 여기에 기여도가 삼성전자 시가 상위 종목들이 뭐가 기여했는지 이런 걸 추적하다 보면 시가 고가의 중심의 이동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인덱스 펀드의 20개 종목의 평균값이 대충 감이 나와서 이 지수는 어디가 의미 있는 지지할 것 같고 어디까지 목표를 줄 것 같고 이런 근사치들의 예측치가 대충 나와. 그래서 지금은 요번에 2950개 할 때 선물 400선 지지하면 이건 돌린다. 그런 예측이 거기서 나오는 거고, 삼성전자 8만원 지지하냐 안 지지하냐 중요했고, 지지했으니까 이제는 깎으로 나는 85,000원 선물 425는 뚫는다. 이게 이제 이런 통계를 계속 내다 보면 다음 목표는 여기까지구나 라는 게 의미 있는 고점, 의미 있는 저점, 중심의 이동, 그리고 각 옵션의 시간가치, 잔존가치, 그리고 행사 가격의 변화, 이런 것들을 추적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요 작업을 하면서 이 방향과 변동을 같이 보는 거야. 방향과 변동을 같이 본다는 개념은 이제 이 선을 할 때 이 선에 따라 정규 분포가 그려집니다. 우리 전번 시간에 옵션을 정규 분포로 이걸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요 중심이고 요게 이제 중심의 궤적이고 이게 이제 고가, 저가. 그럼 고가를 궤적을 그리고 저가를 궤적을 그리면 이게 밴드가 나와. 그러니까 밴드가 우상향인지 우하향인지 횡보인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요런 추적이 돼요. 그러면 이런 수학적인 에너지에 따라 여러분들이 카카오 50만원, 네이버 40만원대는 매도받 때려. 그리고 어떤 거는 이 하단에 같은 지수는 올라가는데 어떤 거는 시가는 하단에 있고 어떤 거는 상단에 있어.
이 오차를 추적해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추적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까지 롤오버를 결정할 수 있는 마디가 있어. 롤오버를 결정할 수 있는 말이요? 그러니까 이거 3개월 사이에. 3개월 사이에 근데 롤오버는 선물도 있지만 옵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옵션은 롤오버 개념이 그냥 다음 월물로 이월시키는 거지, 합성시켜서 잘 안 하려고 그래. 대충 선물과 주식의 합성 롤오버를 주로 하고, 그 옵션하고 주식하고의 합성은 될 수 있는 대로 이거는 약간 타짜들 영역이라고 봐서 잘 흔하진 않다. 타짜들은 해. 일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그 세계까지 갈 길 권하지 않고, 왜 이게 옵션 변동성이 어마무시하거든 어떤 때는. 그러니까 합성 잘못했다가 괜히 주식마저도 망가뜨리니까 그냥 우리가 양매수만 하는 거는 합성을 안 한다는 얘기야. 그냥 양매수 해놓고 그걸로 끝내는 개념으로 가고, 내가 들어간 돈만 조절하겠다는, 리스크를 껴안겠다는 얘기지. 이 롤오버 개념은 옵션 매수자가 아니라 매도자들. 매도자들이 어떤 개념이면 저배 가격을 다 때려. 그래갖고 주식금 돈이 들어와. 그거를 등가격에서 매수해서 합성해갖고 이거를 끌고 가거든, 포지션을. 그럴 때 이제 이 항고모함을 롤오버 시키는 거거든. 그런 사람들은 꾸준히 수익 내다가 그것 때문에 그 포지션이 한번 어긋날 때는 그동안 뭐 예를 들어서 3년 번 거, 10년 번 거를 한 방에 날아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그런 거 한번 당하지, 그러면 이게 이제 데미지가 커. 그래서 이거는 펀드 매니저들 영역이고, 일반 투자자들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으시는 게. 그리고 옵션 매도 전략일 때는 모르겠는데, 매수 전략에서는 롤오버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선물에서만 롤오버가 이루어진다는 건데, 롤오버를 결정할 수 있는 마디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3개월 사이에 마디가 있다는 것이니까 저는 그게 옵션 만기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했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그런 펀드 매니저들이 그 만기 마디 때마다 요동을 쳐. 잘된 사람 있고 못된 사람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서 포지션 정리 과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꼭 뭐 배당 기사님이라든지 주식에, 아니면은 중요한 이벤트, 무슨 FMC 뭐 이벤트마다 또 요동을 쳐. 거기에서 어긋난 포지션을 막 조절하게.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런 것도 포함인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벤트 중요할 때마다 그 미결제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거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이 옵션 매도자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나, 매수자보다, 그런 거를 들여다보면, 옵션도 보면 그 미결제 수량들이 나와. 그거를 들여다보면 대충, 얘네들은 아웃됐구나, 청산됐구나, 털렸구나, 이런 것들을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롤오버 마디는 어떤 면에서는 추세적으로 이걸 뭔가 끌고 가려고 하는 에너지와, 실패해서 이거를 뭐랄까 다음 기회로 끌고 가는 이 마이너스 에너지가 서로 충돌된다고 보면 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선물 마지막 주간, 그리고 옵션 마디, 그 만기, 요렇게만 잡아보면 그때쯤에 시가 20개 종목을 사진 찍어 놓는 게 딱 좋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월물 만기 때 시가 20개의 종가, 4월달 만기 때 20개의 종가, 딱 두 개만 비교해도 대충 직관적으로 그 한 달 동안의 이 추적의 움직임과 같이 연계하다 보면, 이거는 이런 방향이 나와. 변동장인지 방향장인지 이게 대충 감이 잡혀요. 그러면 이제 롤오버를 할 때 이 롤오버가 어떤 상품과 합성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하고, 그런 포지션이 바뀔 때는 주로 주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 옵션 만기라든가 뭐 대외적인 이슈, 뭐 FOMC 뭐 공개 뭐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렇지. 그래갖고
여기서 필요한 데이터는 매일매일 외국인 매수 상위, 매도 상위, 금융 주자. 매도 상위, 매수 상위, 연기금 매수 상위, 매도 상위. 요걸 추적하는 게, 그리고 그걸 통계적으로 보관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 왜냐면 그게 어떤 바스켓으로 묶여서 대충 예측 가능 기준이거든. 삼성 간단히 얘기해서 연기금이 1,000억 샀어.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때렸어. 네. 그럼 딴 거 샀다는 얘기거든. 네. 삼성전자 SK는 때렸는데 딴 거 샀으니까 그거 삼성전자 SK는 사면서 땡긴 바스켓인지 매수인지 이런 걸 들여다보는 거야. 증가했는데 그 구성의 에너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게 전체에서 비차익 부분만 따로 보는 거야. 비차익의 총량의 비차익 매수에서 어떤 게 기여도가 많았는지. 그런 사람이 적용을 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비차익의 건설주들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때리면서 건설주를 매수했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딱 그 만기 그 들어온 날 그 포지션 딱 보고 지금 드린 게 있잖아. CS 윈드 건설주. 그동안 들어오지 않았던 게 매수 바스켓으로 팍 들어오고 그때 비차익이 조가 들어왔어. 근데 유추해 보면 이런 종목을 합성하는 종목 아니거든. 시가 상위 20개가 아니고 그럼 이건 네이키드 매수다. 그냥 매수를 한 거다. 매수를 합성이 한 거다. 아니라. 합성 확률이 그렇게 높다. 그래서 CS 윈드 사세요. GS 건설 그 다음에 또 그 삼성 때 그 IT 섹터 DBI 그런 것들을 사세요라는 의사결정을 해드린 거야. 근데 선생님 얼마나 지속적으로 며칠간 순매수가 들어왔는지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루 들어왔는데 그날 비차익 거래가 증가했으면 그거보다는 며칠 동안 지속적으로 산 게 더 신빙성 있잖아요. 신뢰성. 그렇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 3일 동안 지속을 했는데 봐봐 3일 동안에 그 탄력성이 CS 윈드가 지수 3% 오르기 때 10몇 프로 갔고 그 다음에 건설주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 그 인덱스 대비 3배 정도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건 동태적으로 뭔가 잡힌다라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다음 날 매수 상위에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건설주가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샘플링으로 들어와. 그러면 유추 해석을 가능하잖아. 이거는 일과성이 아니라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성이다. 연속성이 있구나. 그럼 연속선의 판단 기준은 한 몇 거래일 정도인가요? 저는 20일 정도 봐요. 하긴 근데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하나의 포지션에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경향이 있어서 뭐 오늘 사고 내일 팔고 뭐 그러진 않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들어오면 나는 3일씩 끊어서 한 20일 정도 쭉 해서 추세를 보면 대충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이걸 포지션 변화라고 그러거든. 일단은 지금 포지션에선 삼성전자가 이제 외국인은 매수로 들어오는 것 같아. 매수로. 그래서 이틀 사고 하루 팔고 오늘은 어땠나 한번 볼까? 오늘 1200억 샀네. 매수. 그러니까 6천억, 2천억 사고 2천억 매도했다. 오늘 또 다시 매수. 그러면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움직이는 거야. 이게 이제 삼성전자 매수, 선물 매도, 매수 차익 거래했다가 청산을 했다. 매수했다, 청산했다 해서 이게 사이즈가 커지면서 계속 출렁거리면서 이 끌고 가는 감각이 공매도 5월 3일 실질 때까지 갈 것 같다 해서 발열 방향에 바뀌었다 하는 거야. 그 규모의 예측치를 10조 정도 봐. 그러니까 그러면 10조라는 건 이 차익 거래 총량의 사이즈니까 이제 그걸 뭐 갖고 보냐면 프로그램 매매의 에너지에서 차익과 차익 매수 사이즈가 오늘 1,800억, 1,700억이지? 이게 이제 4, 5천억 되는 상황이 되나 보는 거야. 그러면서 4, 5천억이 기본으로 제일 적게 됐을 때 거래량이고, 많을 때는 8천억에서 1조. 이러면 생각대로 가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동태적으로 추적하고, 우리는 보면 차익과 비차익의 그 순매수, 순매도의 그거만 보거든. 그거보다 이 총량의 규모. 갖다 해서 1,800억에서의 플러스 마이너스 빼갖고 에너지보다
이게 사이즈가 3천억대, 5천억대, 7천억대 그러면 이 물 수위가 높아졌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시가상위 종목들의 에너지가 그만큼 증가해 갖고 이게 갖다 얘기해서 내가 이런 표현하는데 시가상위 종목들은 지금 진흙바닥에 그냥 처박혀 있거든. 그런데 이런 사이즈가 4천억, 5천억, 6천억 배가 떠. 그래갖고 나중에는 올려놓고 죽이더라도 해가 그때까지는 방향을 주는 거야. 그렇게 사용하는지 보라는 게 이제 이러한 차익 비차익의 수준이고 그게 이게 거래 대금을 증가시킬 수가 있어. 그리고 이게 증가시키면서 그러면 합성된 거는 언제든지 청산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마디 때 롤오버를 시키느냐 청산시키느냐를 이벤트마다 체크하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합성해서 보면 대충 시가상위 종목들의 의미 있는 고점, 의미 있는 저점이 대충 유추 해석할 수 있고 그 진폭에 따라 가성비가 나오고 밴드가 나오거든. 그럼 밴드가 나와갖고 상단에서 그물망 상단에서는 때리고 하단에서는 사고 이런 로직이 나올 수가 있잖아. 그런 거를 해석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지금까지 로직으로 네이버는 나는 40만 원 상단, 32만 원, 5만 원 하단. 카카오는 50에서 52만 원 상단, 대충 42만 원, 45만 원 하단. 이걸 6개월 봐. 6월달 만기 때까지. 그러면 그 밴드에서 그 중간값에서 아니면 고가 상단 밴드에 가면 이거는 괜히 돈만 엮이거나 묶이는 꼴이 되거든. 그럼 하단에서 사야지. 그러니까 그 중심 이상에서는 안 사. 고가 저가의 중심 이상에서는 오히려 하단에 있는 것들 찾아나가는 거지. 이런 기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무것도 이런 선지식이 없는 분들은 저 사람은 외계인 소리 하고 있구나.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제 경험상 그런 것까지 알아야 하나. 나는 정말 주식을 그냥 살 뿐인데 왜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그런 거 복잡한데 그냥 매수매도 잘하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내가 그랬잖아. 그럼 삼성전자를 5만 원, 6만 원대 하단에서 집중해서 사야지. 8만 5천 원대 사신 분들은 이거 괜히 내 돈 해갖고 묶여갖고 언젠간 삼성전자 오르겠지 기다리고 이게 갖다 여기서 1년 동안 봐. 1년?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사람이 시간으로 1년 가다가 오히려 하단을 깨. 네. 그럼 그때 손절한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큰 틀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 선물 옵션을 내가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시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떠한 세력들이 그런 부분을 이용을 하는지를 알아야 내가 종목에 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 하단과 상단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치. 그리고 삼성전자 하단에서 올라올 때 가성비가 10%밖에 안 보이면 나는 DB하이텍을 요 삼성전자 10% 갈 때 30에서 50% 줄 수 있는 난 DB하이텍 사. 오히려 상승률이 훨씬 상대적으로 크니까 수익을 그런 보는 기준이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DB하이텍은 DB하이텍대로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대로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연골 구조를 아셔야 내가 싸우는 전쟁터의 기후도를 알 수 있고 갖다 해서 이 기후도 내에 어떤 밴드를 알 수 있고 이 밴드를 알아야 나가 여기서는 들어가지 말아야겠구나. 여기서는 들어가도 되겠구나라는 척도가 생기잖아. 기준이 생기죠. 그게 중요한 거지. 그냥 뭐 우리나라 최대 우량주인 삼성전자 이 파생 시장 모르면 노상 사면 되지 뭐. 그럼 그냥 보유하세요. 1년이든 10년이든. 네. 그러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럴 투자자가 얼마나 되냐 이게. 꼭 뭔가 불안할 때 내 자금 사정이 또 이상하게 엮여버려갖고 기다리면 먹고 나올 수 있는 거를 이런 뭐 극단에 왔을 때 손절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근데 이런 파생을 하다 보면 미리 여기서는 내가 현금화 시켜야겠구나. 암만 좋다고 그래도 나는 여기서는 추가 올라간 건 남드세요 하는 마인드로 던질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 거거든. 나는 시가상위 종목들은 그런 기준을 설립하시는 게 실전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이거를 돈의 효율성 높이기, 가성비 높이기 이렇게 기회비용을 잘 활용하는 방법.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이냐요? 그냥 노상 사면 되지 뭘. 어? 돈 찍어내갖고 사면 되잖아. 근데 우리는 한정된 자원을 갖고 최대 효율을 내야 되는 투자자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시점에 어느 진입 위치가 난 제일 중요하다고 봐. 그 기업이 우량주냐, 나한테 초고 우량주는 나한테 수익 많이 주는 종목이 최고 우량주. 네. 삼성전자가 우량주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옵션 기초 강의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옵션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선물 옵션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기승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러니까 우리나라 차지하는 두 개가 전체 30몇 %를 차지하니까 이런 나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에이팅계로 변동을 이용하는 또 세력들이 존재하고 설계자들이 그러한 구도의 꼬리 변동성을 삼성전자 이룰 때 여기서는 10에서 100을 움직이게끔 만드는 시간 가치의 에너지 갖고 조절하는 이런 구조를 알아야, 그래야 옵션 변동성, 선물 변동성, 방향성, 중심의 이동 이런 개념을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실전 매매에서 종목도 전략화시킬 수가 있는 거지. 이거 아무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는 노상 외국인한테 당합니다. 당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외국인은 저 위에서 그냥 첨단 무기 쏘는데 우리는 딱총 갖고 그냥 꼭 요런 느낌? 그냥 뭔가 게임이 안 되는 거지. 그런 느낌의 희생양이 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파생 선물 옵션은 반드시 매매를 안 하시더라도 이해하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네요. 네, 오늘로 또 선물 옵션 파생 시장에 대해서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기본기라고 하지만 개념, 기초적인 단계는 아니고 기초에서 약간 그 윗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 보시면서 좀 복잡하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 계셨을 것 같은데 계속 돌려 들으시다 보면 또 어느 순간 이거구나 라고 깨달음이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강의는 이론 강의 아니에요. 이론은 기본으로 저 유튜브 찾아보셔갖고 콜 옵션의 이론, 그러니까 마치 투자 상담사 자격증 따는 그런 코너는 따로 유튜브에 찾아보시고 실전에서 이게 어떻게 이용되나에 대한 기본 거에 대한 우리가 지금 6강이냐 7강이냐 이게 지금 8강까지 이게 8강일 거예요. 그렇게, 동영상은 10개, 강의는 8강. 그렇게 여러분들 전략 세웠으니까 이 실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저희가 좀 말씀드린 그런 데이터나 이런 부분은 또 선생님께서 카페에 올려주시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기를 닫는 시간 여러분들한테 유익했기를 바라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애정 댓글 통해서 힘을 받는 방송이니까요. 많이 눌러주시고 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